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일본 대표 수비수 이토 히로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 슈투트가르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이토 히로키의 토트넘 이적설은 독일의 유력 매체인 빌트지의 스포츠 편집장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빼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문제가 있었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팬들 사이에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왜 이토 히로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이토 히로키는 어떤 선수인지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의 최신 상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토 히로키는 지난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슈투트가르트가 깜짝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인 정우영 선수와 함께 뛰기도 했고, 또 두 선수가 같은 아시아 출신으로 막역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토트넘이 올여름에 한국 투어를 오기 전에 이미 먼저 일본 투어 일정을 확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또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또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한국 선수 내지는 일본 선수 영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그 흐름 중에 하나로 젊고 또 유망한 일본 대표 선수가 물망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처음 보도했는데요.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25살인 이토 히로키가 토트넘 허스퍼의 올 여름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키가 2027년 여름까지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약 기간이 있지만, 이 계약 안에는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만 3천만 유로의 정해진 이적료, 바이아웃 금액을 통해서 이적할 수 있다는 조항의 존재입니다. 3천만 유로면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447억 원, 한 450억 원가량인데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토 히로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나이, 그리고 일본 기업의 스폰서십까지 고려하자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소식을 또 파브리초 로마노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브리핑 유료 이적 정보 뉴스에도 소개가 됐는데, 폴크 기자가 이 데일리 브리핑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소개가 됐어요. 이 브리핑에 소개됐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적설의 공신력과 신빙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토 히로키의 강점은 왼쪽 측면 풀백 그리고 중앙 수비수, 이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대표로 17경기에 출전한 이토 히로키인데요.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분데스리가 준우승 핵심 멤버이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 무대에 진출을 했고 적응까지 마친 지금 한참 폼이 좋은 선수라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슈투트가르트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게 2009-2010 시즌 이후 15년 만의 일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성적을 낸 선수죠. 게다가 슈투트가르트의 주장으로 활약했던 엔도 와타루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 슈투트가르트에서의 활약을 리버풀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일본 선수, 특히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잘했던 일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고전했던 대표적인 카가와의 사례도 있지만, 이 엔도의 사례를 봤을 때 특히 같은 슈투트가르트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6경기를 뛰면서 주전으로 뛴 이토 히로키인데, 왼쪽 센터백으로 14경기, 왼쪽 풀백으로 11경기 등 두 포지션 모두 주전으로 뛰면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요. 수비적으로 또 인상적인 기록이 있는데,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 내내 15번밖에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왼쪽 풀백 영역에서는 돌파를 허용하는 게 충분히 자주 있을 수 있는데도 견고한 수비를 펼쳤고, 그러면서도 17번밖에 파울을 범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공만 잘 따내는 기술적인 수비를 펼친 선수라는 것입니다. 29번의 가로채기와 37번의 블로킹에 78회의 클리어링까지 각종 수비 부분에서 빼어난 기록을 펼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왼발 빌드업인데, 무려 18번의 키패스, 기회 창출,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를 연결할 정도로 바로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패스가 있고, 또 1968회의 패스를 시즌 내내 기록할 정도로 빌드업에 많이 관여하는 후방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그중에 2개의 어시스트가 나올 정도로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어낸 선수라는 것이죠. 특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본 J리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셀틱에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는 과정에도 후로아시 선수라든지 마에다 선수라든지 하타테 선수라든지 일본 선수들을 너무나 잘 활용했던 감독이고, 또 일본 선수들을 잘 끌어내고 잘 유럽에 정착시키는 경험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사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면서부터 꾸준히 일본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 전부터도 사실 토트넘에서 계속 지켜봐 왔고 토트넘과 연결되어 왔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올 여름에는 꽤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 소개한 중요한 이유가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백업 수비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왼쪽 센터백인 반더벤 선수의 속도감
호감 있는 배우 커버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왼발잡이 수비수로 이토 히로키만한 선수가 없다. 왜냐? 전천후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데스티니 우도기의 왼쪽 풀백, 또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격력과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는 왼쪽 풀백을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도기와 반더벤이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는 상태에서 또 주전급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또 아직 젊고 주전 경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이토 히로키 같은 선수라면 프리미어리그 도전의 의지와 맞물려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적료도 정해져 있고 무리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사실 드라고신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하필이면 부상 이슈가 많던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기회가 많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 우도기와 반도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은 활동량과 또 많은 스프린트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를 병행해야 되고 또 유로파리그의 경기 일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토트넘은 당연히 여러 선수들을 로테이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부상 이슈나 이제 경고 누적 등의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토 히로키가 토트넘에 온다고 했을 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도기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라이언 세센용이 결국에는 계속된 햄스트링 부상 속에 토트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올여름에 떠나게 된 것이 공식 발표가 됐고, 그 외에도 사실 나이 문제도 있고 이미 떠날 것이 확정되었던 이반 페리시치도 결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왼쪽 풀백도 영입을 해야 되고 또 왼쪽 센터백도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드라고신이 또 왼쪽 센터백의 역할을 함께 커버해왔던 점들을 고려한다면 왼쪽 센터백만 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두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는 이토 히로키가 현 시점에서는 토트넘이 가장 선호할 만한 선수인데, 다만 이제 이토 히로키도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은 설득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토트넘이 이제 이토 히로키 선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최우선 보강 대상은 주전급 선수를 찾고 있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특히 포스테콜로 감독이 꾸준히 시즌 부임 초반부터 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코너 갤러거를 첼시에서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디 애틀레틱의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로 인해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가 틀린 것이 확인됐던 이 첼시의 재정 상황, 첼시가 6월 30일 안에 큰 선수 하나를 매각해야 꽤 이적 자금을 거둬들여야 재정적 문제를 좀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첼시의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6월 30일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2025년 6월 30일 전까지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급히 갤러거를 팔 필요는 없다. 게다가 갤러거가 리스 제임스가 부상 중이었던 지난 2023-2024 시즌에 주장으로 뛰고 또 꽤 많은 시간을 소화했잖아요.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의 존재로 인해서 조금은 잉여 자원이 됐었던 갤러거이기 때문에 이적이 추진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에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두 선수의 부상 이슈도 생겼고 그런 과정 속에 출전한 기회마다 좋은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갤러거 선수가 첼시에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요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어떤 선수로 최우선 보강 포지션인 미드필드 선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영입 기조와 이후의 영입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토 히로키는 왼쪽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천후 로테이션 백업 자원으로 토트넘의 1순위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다른 최우선 순위가 되는 스트라이커,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의 선수 영입을 이루고 나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에는 1999년생으로 이제 한창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나이고요. 188cm로 키도 크고, 물론 이제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 유럽의 정말 전문 센터백들에 비해서는 아쉽다고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강해지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로 지난해 여름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자신의 몸값에 준하는 3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체결하면서 충분히 본인이 이적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 계약 안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발잡이지만 오른쪽 센터백도 가능할 정도로 후방적에서 안전하게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선수고, 수비형 미드필드가 가능할 정도로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토 히로키의 커리어를 보면 일본 J리그의 명문팀인 주빌로 이와타에서 2018년 10대의 나이로 프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또 나고야 그랜퍼스를 거쳐서 출전 기회를 찾아서 뛰다가 주빌로 이와타가 2부 리그로 내려갔을 때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와서 주빌로의 주전 선수로 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J2에서의 활약만으로 유럽의 시선을 끌었고 2021-2022 시즌에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센터백과 풀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센터백이 주 포지션입니다. 커리어 내에 출전 기록을 보면 센터백으로 114경기
20경기를 뛰었고 레프트백으로 27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9경기, 왼쪽 윙백으로 4경기, 그리고 스트라이커로도 1경기 뛴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공격 능력과 기술이 있는 선수인데요. 기본적으로 4백의 왼쪽 센터백 내지 3백의 왼쪽 스토퍼, 그리고 왼쪽 풀백 등 왼쪽 영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의 돌풍 속에 워낙 좋은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토 히로키가 어떤 선수인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던 컬럼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2일 일본의 하마마스시에서 태어난 이토 히로키는 2015년 일본 15세 이하 챔피언십 3회 우승을 자랑한 일본의 또 유망한 유소년 육성의 유명한 팀이죠. 주빌로 이와타 아카데미에 입단해 성장한 선수인데요. 입단 후 2년 만에 1군 선수로 승격할 정도로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성인팀 데뷔가 2018년 3월 지역 라이벌인 시미즈 에스펄스와의 리그컵 경기였고요. 그리고 2018년 제1리그에서 보낸 시즌의 유일한 출전 경기는 이때였습니다. 2019년에 나고야 그랜퍼스로 임대되었던 이토 선수는 주빌로가 J2로 강등된 이후 이와타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고야에서 9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주빌로로 돌아온 이후에는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했는데요. 주빌로 복귀 후에 진행된 42경기 중에 37경기에 출전했고 그 중에서는 한 경기를 제외한 36경기를 90분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리그가 잠깐 중단됐던 2020 시즌 직전에 유일한 한 경기만 이제 풀타임을 못 뛴 거죠. 이토의 출전 기록이 2021년에 조금 드물어지긴 했지만 그 이유는 2021-2022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이 추진됐기 때문이고요. 처음에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임대로 이토 히로키를 데려갔고 또 처음에는 21세 이하 팀에 이제 뛰게 하면서 적응시키면서 키워보려고 했던 것인데 오자마자 일단은 프리시즌을 1군 팀과 함께 보냈는데 여기서 펠레그리노 마타라초 감독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됐고 몸 상태도 좋았고 그래서 21세 이하 팀이 아니라 바로 1군 팀과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시즌 첫 경기였던 DFB 포칼의 디나모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 그 뒤 분데스리가 경기는 많이 뛰지 못하다가 이후 이제 10경기 정도 뛸 정도로 또 7경기 정도 선발 정전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았고 20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이달의 신인상까지 받을 정도로 빠르게 정말 어린 나이에 분데스리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경력이 상승했는데요.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지만 계속해서 이제 잔류 경쟁을 하던 팀이었어요. 2시즌 연속 간신히 잔류했던 상황에도 큰 역할을 했고 결국엔 이런 역할 속에 슈투트가르트는 임대 선수였던 이토 히로키를 완전 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했고 그 결과 2023년 여름 장기 계약 체결 후에 2013-2014 시즌 분데스리가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낸 건데요. 이토 히로키는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처음으로 일본 대표로 발탁이 됐고 2012 카타르 월드컵에는 주전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 다시 몸을 뛰었는데 올 초에 있었던 2013 카타르 아시안컵에는 일본 대표팀의 주전 선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토 히로키가 2021-2022 시즌에 본격적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188cm의 장신의 왼발잡이 수비수로 높이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그 몸싸움의 문제로 인해 수비력 자체의 강점보다는 후방에 이제 볼 플레잉 센터백으로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1-2022 시즌은 더 어릴 때였는데 90분당 평균 롱패스를 분데스리가 전체 수비수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하면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현재도 슈투트가르트를 이끌고 있는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당시에 환상적인 수비수라면서 앞으로 더 성장한다면 유럽 최고의 팀에서 뛸 수 있는 퀄리티가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또 처음 이제 이토 히로키를 슈투트가르트 1군 팀에 입성시킨 마타라초 감독도 공격과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있고 특히 공격 상황에서의 추진력, 볼 플레잉 능력과 대각선 패스 능력 등이 굉장히 뛰어나다. 전환 패스가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더리흐트와 닮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후방에서 공을 잘 차는 지능적인 수비수라는 평가인데요. 다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이제 오점이라고 한다면 사생활의 문제겠죠. 일본의 이제 가십 매체인데 주간 문춘이 2022년에 또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두 차례 이제 임신이 돼서 이 임신 중절 수술을 좀 종용했다. 그래서 낙태를 했던 것이 사실로 이제 드러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키가 이 전 연인인 A씨에게 전혀 뭐 미안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전 연인의 이제 폭로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대표팀 제외로 이어질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본인의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 인성적인 문제와 임의적인 문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조금 이제 인기가 뭐 거의 다 없어진 그런 선수가 됐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물론 뭐 토트넘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인성적인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물음표가 붙었던 선수라는 점은 조금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이탈리아 세리에 A 팀으로 이적시킬 것으로 알려진 토트넘은 이 자리에 백업 선수로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던 프랑스 리그앙 AS 모나코의 반데르송 선수를 이제 영입하고자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브라질과 포르투갈 지역 소식에 정통한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가 브라질 매체인 UOL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직 토트넘이 모나코 구단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지만 마쿠에서 첫 번째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구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반데르송이 우선 타깃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데르송 선수가 이미 지난 2월에 모나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8년 여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나코가 조금 이적료 수익을 절 거둬들이기 위한 연장 계약이었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다만 모나코 역시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 나폴리도 이제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 반데르송을 원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데르송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또 토트넘이 반데르송 영입 설득에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측면과 이선을 아우를 수 있는 에베레치 에제 중앙 미드필드로 갤러거나 오라일리를 노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지션들은 다 주전으로 뛸 선수를 찾다 보니까 우선시 되는 영역입니다. 이 선수들의 영입이 완료되면 왼쪽에 이토 오른쪽에 반데르송이라는 이제 우도기 포로 반더벤 등을 커버할 수 있는 로테이션 자원 영입이 추진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대형 영입은 메디슨을 제치고 유로 2024 잉글랜드 대표팀 최종 명단에 든 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에제를 설득하기 위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토트넘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에제 선수의 또 바이아웃 조항이 6천만 파운드 정도면은 현재 가치와 활약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토트넘의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특히 손흥민 선수가 내가 토트넘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레전드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2024-2025 시즌에 유로파리그, FA컵, 카라바오컵 등의 우승을 노리는 토트넘이 그를 위한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를 잘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여름 프리시즌 일정이 확정이 됐고 무엇보다 일본 투어가 일본 선수 없이 결정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것도 있지만 일본 선수의 영입 추진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7월 18일 스코틀랜드에서 하츠, 7월 20일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런던에서 이제 친선 경기를 치르고 아시아 투어를 갖게 됩니다. 7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빗셀 고베와 도쿄에서 경기하고 7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경기, 8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또 한 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하고 유럽으로 돌아갈 토트넘입니다. 그 사이에 한 경기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마지막 친선 경기 프리시즌 경기는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올여름 두 번째 대결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다이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의 맞대결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올여름 이적 시장엔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준TV가 더 좋은 정보들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